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정도포기의 임평수입니다. 올해 봄은 유난히 황사와 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렸죠. 그래도 그 가운데에서도 이 피어나는 봄꽃을 보면 참 그 생명력은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름답기도 하고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봄꽃의 생명력을 닮은 두 분의 의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평택시를 지역으로 둔 오늘의 초대 손님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이동화 의원 그리고 농정해양위원회 염동식 의원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박수로 한번 박수 한번 주고 시작할까요? 따뜻한 커피도 준비되어 있고요. 네. 오늘 또 딱딱한 의원회관이 아니라 이렇게 전원 카페로 나왔습니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짧게 또 인사하시고 우리 토크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염 의원님께서 카메라 보시고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평택 제3선거구의 경기도 의원이고 삼선의 의원입니다. 우선은 경기도정에 매진할 수 있도록 또 지역 주민들께서 많이 성원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늘 감사한 마음으로 또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의정활동 하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좋은 대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자, 우리 이 의원님.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동화 의원입니다. 장기적인 경기 침체로 인해서 사실 수출도 감소되고 또 실업자 수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경제과학기술위원장을 맡고 있는 중책이 막중한 것 같습니다. 경기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경제 전반에 대해서 잘 챙기고 아울리는 그런 의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자, 두 분 또 바쁘고 힘드셔도 도연한 이렇게 활동하시면서 즐기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또 여는 말에서 봄꽃의 생명력을 닮으신 분이다 이렇게 했어요. 그 부분에서 약간 웃으시던데 보니까 두 분께서는 염 의원님께서는 이제 7대부터 7, 8, 9대 3선 네. 그리고 그리고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역시 8대에서 9대 재선까지 이렇게 성공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봄꽃처럼 생명력이 강하다. 강한 의원님이시다. 어떠세요? 이렇게 3대째고 재선이신데 그때와 지금 의회 분위기 어떻게 많이 달라졌나요? 7대 때는 뭐 거의 그 당시에 한나라당이죠. 한나라당 의원이 그 의석수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뭐 거의 뭐 일당이 거의 뭐 독재 체제에 비슷한 네. 상황이었고요. 네. 8대 때는 민주당이 이제 압승을 해서 또 많은 의원님들이 들어오시고 그러다 보니까 역전이 돼서 또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툼도 많이 있었고 여러 가지 이제 그 소통하는 데도 상당히 좀 어려움이 있었고 했는데 요즘 뭐 나름대로 또 이번 9대에 들어와 보니까 우리 남경필 지사님 당선되셔서 연정을 또 제안하시고 도민들이 걱정했던 뭐 다툼의 어떤 그런 이 정치 현실과는 좀 다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좀 긍정적으로 많이 평가가 되고 있고요. 네. 또 나름대로 그 서기의 목적은 결과적으로 도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의정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역할은 뭐 나름대로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의원님들 8대 때보다 지금 9대가 훨씬 소통이 좀 잘 되고 있다고 좀 느끼십니까? 네, 뭐 우리 염 의원님께서 정확하게 이제 짚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제 연정을 통해서 지금은 이제 나름대로 잘 상생하고 소통하고 하니까 모든 게 좀 긍정적으로 잘 발전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약간은 이제 이게 어디까지 갈지 이제 그게 제일 이제 두렵습니다, 사실. 이제 두렵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저희가 연정을 통해서 상임위가 조금은 약간 그 연정 협의체에 밀려서 조금 이제 좀 약화된 모습, 이제 그런 게 좀 이제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앞으로 소통을 통해서 움직여져야 될까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렇군요. 고민거리까지 지금 또 생산해내니까 또 그래서 극복해내야 되는 게 또 연정의 숙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뭐 두 분께서 제가 갑자기 연정 얘기를 목이 메이네요. 꼭 성공적으로 연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을 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연스럽게 또 상임위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화 의원님께서는 중책이세요, 진짜. 경제과학기술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위원장으로서 중점적으로 이 문제들은 추진해 나가겠다. 요즘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글쎄 이제 뭐 제가 이제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데요. 예. 그 지역 이제 활성화하고 그다음에 일자리 창출
이제 두 가지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지금 그 중소기업이 사실 우리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가는 근간 아닙니까? 그래서 앞으로 창업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요. 특히 이제 청년 일자리 문제가 제일 화두가 되고 제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과 이제 FTA 체결이 협정이 돼 있고 또 앞으로 이제 FTA 체결이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중국 내수 시장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걱정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가 중점적으로 특히 이제 이렇게 지원하고 그 다음에 저희가 방향을 설정을 한 게 중국 FTA 체결과 관련돼서 내수 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언가라는 것을 고민을 해봤어요. 첫 번째는 이제 상품의 이제 좀 퀄리티를 좀 높이자는 거. 그 다음에 그거에 반해서 이제 디자인과 관련된 사업을 좀 더 확대해주자는 거. 그 다음에 상표 등록을 이제 잘 해서 중국 내수 시장까지 이렇게 겨냥하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저희가 상임위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산도 좀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 지원센터와 경기 이제 테크노파크에 지원해서 중소기업에 많은 지원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부분을 이제 하고 있고요. 특히 중소기업들이 조금 이제 지금 제일 우려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불필요한 이제 제도, 이걸 좀 규제 개혁을 좀 풀어달라는 그런 내용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답이 있다. 그래서 현장에 가서 소통하고 그 답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 많이 들어본 말인데요. 네, 그랬습니까? 오늘도 막 현장 다니시냐고. 예, 그렇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이렇게. 죄송합니다. 현장에 답이 있는데요. 네네. 보니까는 역시 우리 또 경기도에 중소기업들이 많이 또 육성해서 중국으로 가서 또 그러면 또 중소기업이 커지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또 늘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런 활동이 잘 돼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 의원님? 당연히 그렇죠. 현장에 답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이동화 의원님 말씀 맞다나 위원장이 얘기한 것처럼 그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으로 다니면서 또 현장의 애로를 듣고 또 그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보완해야 될 제도적 보완 장치라든지 또 아니면 지원해야 될 조례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것이 또 저희들 임무니까 함께 노력해 나가야 되겠죠. 위원장님이 굉장히 수고 많으셔야 돼요. 아까도 뭐 기업의 철폐 규제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은 또 경기도가 뭐 기업 SOS 뭐 추진단이랄지 뭐 이런 것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희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염 의원님의 상임위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정해양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지난해 농업 예산 때문에 삭발까지 감행을 하셨군요. 네, 그렇습니다. 아까 머리 빠진다고 좀 속상해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삭발을 이렇게 결정을 그때 아이고 가슴 아프셨겠어요? 목이 메이네요. 그 농업 분야 쪽을 보면 지금 이제 그 FTA가 진행되고 그 체결할 때마다 늘 부르짖고 또 걱정하는 것이 가장 피해보는 산업이 어떤 산업이냐 그랬을 때 어느 누구라도 대한민국에 그래도 지식을 갖춘 분이나 그렇지 않은 분들이나 모든 분들이 얘기하는 것은 농업이 피해를 가장 많이 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FTA를 통해서 이 경쟁력을 갖추려면 기반 시설만큼은 좀 확실하게 갖춰줘야 되는데 이 기반 시설조차도 지금 이 뼈다가 너무 부실한 거죠. 그래서 이게 농업이 과거에는 그냥 우리가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식량만 이제 생각을 했지만 지금은 이제 그 농업에서 생산되고 있는 것이 어떻게 생산되느냐에 따라서 독이 될 수도 있고 약이 될 수도 있어요. 모든 이 식물이. 그래서 잘못 키우면 독초가 되는 것이고 잘 키우면 약초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 현대병 암도 많이 발생하고 여러 가지 의료에 들어가는 돈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그것이 다 먹는 거에서 치료도 될 수 있고 또 병을 얻을 수도 있는 건데 그만큼 생명산업인 이 농업에 대한 것은 좀 중요하게 다뤄줘야 될 사항인데 그렇지 못하니까 단적으로 얘기하면은 2012년까지만 하더라도 한 4.4%의 농업 예산이 이제 전체 예산의 4.4%를 차지해 4.4% 정도. 근데 2012년 이후에 경기도 재정도 상당히 나빠졌습니다만
지금은 이제 3%까지, 지난해 이제 3%까지 내려왔어요. 2014년도에. 그러다가, 올해 조금 올려서 이제 3.3%가 됐는데, 이거 가지고는 정말 우리 경기도 농업을 정말 도시 근교 농업이라고 하더라도 제대로 끌어가기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는 거죠. FTA 그 시대에 우리 경기 농업은 오히려 후퇴하고 뼈대는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금방 무너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 국민 건강에 아주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요. 이건 바로 그러니까 또 전 세계적으로 뭐 유기농 농업이랄지 이런 게 굉장히 각광받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저 퇴보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그런 또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 거네요. 네. 그 밖에 농정해양위원회는 또 다른 현안이 있습니까? 또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기반 조성 사업도 그렇지만 네네. 우선 이제 아이들 학교 급식 문제라든지 이런 거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또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게 예산이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지금 경기도의 농정을 훑어보면 지금 국비에서 이제 도비를 매칭을 해서 시군에 내려줘야 될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작년에는 64개 이 항목이 그냥 도비 10원 한 장 안 보태고 내려갔는데요. 올해도 벌써 제가 삭발을 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47개 사업이나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 사업, 경기도만이 가지고 있는 특화 사업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국비 매칭도 못하고 국비 내려오는 돈 가지고 생색을 내고 있는 현실이다 보니까 도 자체에서 우리 경기도가 필요로 하고 또 도 특성에 맞는 그런 농업이 지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저희들은 아주 상당히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고 또 남경필 지사님께서도 개별적으로는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지금 당선되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아직까지는 좀 그러시다 하더라도 내년 예산에서는 뭐 확실하게 좀 챙겨주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도 좀 해요. 저희 의정독복에서 출연하시는 많은 의원님들이 계신데 다른 의원회 의원분보다 이렇게 농정해양위원회 의원님들이 고민이 많으시네요. 저도 농부의 아들로서 이게 남일 같지 않고 정말 이게 잘 해결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동화 의원님, 얼마 전에 그 경기도 영유아 안심 등 하원 그리고 어르신 도우미 지원 조례안, 말만 들어도 좀 따뜻한 그런 느낌이 좀 드는 그런 조례안 같습니다. 발의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세 가지 관점을 두고서는 그 조례를 올렸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린이들의 안전, 두 번째는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그 교권 신장, 세 번째는 어르신들의 일자리 창출, 그 세 가지를 갖고 이렇게 조례를 만들었는데요. 사실 이제 어린이들이 아침에 등하교할 때 사실 이제 지금 안전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생명까지 잃고 있는 그런 실정인데 사실 그 교사들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아이들 등하원까지 다 시키고 그다음에 또 그 교사로서의 일하고 그다음에 또 잡무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 진짜 힘들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었을 것을 봐서는 우리가 어린이집의 교사들의 교권을 신장하는 차원에서라도 등하원은 어르신들이 좀 맡아줬으면 좋겠다. 사실 실질적으로 이제 경기도에 어린이집이 13,000여 개의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통학버스를 운영하는 게 한 절반 정도 되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또 선생님들의 좀 여유 있는 시간 또 아이들 가르칠 수 있는 그 시간 그다음에 잡무를 좀 이렇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시간 여러 가지 면에서 이렇게 다방면으로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이게 또 그러니까 1타 3 뒤에는 안 붙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네 어린이들에게는 안전 또 교권 신장 그리고 우리 어르신들의 일자리까지 우리 염 의원님께서는 또 이제 평택강 발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계세요. 그래서 또 애를 쓰고 계시는데 평택강 발전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하고 계세요 좀? 지난 3월 19일 날 3월 회기 중에 평택항이 지금 지난번
당진항 예. 하고 이렇게 되면서 당진하고의 경계 경계 때문에 네네. 이 평택강 신생 매립지와 관련해서 그죠? 신생 매립지와 관련해서 평택시와 당진시 간에 이제 경계 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고 우리 의원님께서는 또 그 이전에 그쵸, 또, 서부도가 이제 어쨌든 연접해 있는 지금 이제 법이 좀 바뀌어서요. 먼저 번에 헌재에서 이제 그런 결정을 내릴 때도 단서를 달아놨어요. 예. 그래서 그 행정적 효율이나 이런 거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대통령령으로 행정 관할 구역을 바꿀 수도 있다. 이렇게 단서를 달아가지고 충남편을 들어줬습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이 법이 바뀌면서 안행부의에서 하는 건 이제 주가 이제 이 행정의 편의성이라든지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모든 것을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판결을 하는데요. 지난 3월 19일 날 안을 내서 촉구 결의안을 냈죠. 그래서 이제 통과시켰고 이거 뭐 당연히 경기도 평택으로 기속시켜야 되는 것이 맞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제 뭐 두 분이야 경기도를 대표해서 나오셨지만은 뭐 국민들은 어느 게 또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걸 또 보고 계실 거거든요. 그걸 판단해야 되니까.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부도 신생 매립지 서부도가 사실은 이제 연접성이라든지 또는 이제 접근성에 그거를 이제 중시해서 우리가 지금 이제 다시 제소를 한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상하수도, 그 다음에 뭐 소방, 행정적인 거, 모든 면이 지금 다 평택에서 서부도를 향해서 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이제 지난번에 화재가 한 5건이 있었어요. 5건이 있었는데, 저희는 평택에 이제 포승에 이제 소방서 파출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들어가면은 15분 정도 걸립니다. 그러니까 15분 안에 우리는 또 출동을 해서 다 화재를 진압해주면, 당진에서는 35분이 걸려요. 서부도까지 들어오려면. 35분이 걸리니까 우리가 벌써 이제 다 화재 진압하고 다 끝나고 인수인계해주고 그렇게 이제 철수하는 그런 아주 불합리한 그런데 모든 세수는 다 당진항에다 지금 내고 있습니다. 상당히 불합리한 거죠. 이 조그만 땅덩어리 안에서 이게 당진과 평택이 싸우는 모습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래서 잘 이게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을 해봅니다. 어떻게 국익에 도움이 되는지 한번 국민 입장에서 좋은 결론이 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그 밖에 또 꼭 해결하고자 하는 평택시 지역 현안 한번 살펴볼까요? 어떤 게 또 있을까요? 네, 평택은 이제 현안 사항이 좀 많이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이제 교육, 문화, 예술 이 부분이 상당히 이제 부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 한 10만 명의 인구가 정주하지 못하고 출퇴근을 하고 있어요. 예. 도내에 박물관이 한 128개 정도 되는 거로 알고 있는데 평택에는 단 한 개의 박물관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박물관도 없으면서 무슨 교육을 우리가 시키고 한다는 것은 참 아이러니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평택은 사실 이제 고덕 국제 신도시가 이제 지금 조성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는 이제 평택에는 이제 교육 국제화 특구를 지정을 해서 이제 나름대로의 상향식 이제 평준화 또 내지는 교육 국제를 특구를 통해서 삼성과 LG를 이제 우리의 좋은 인재를 이렇게 좀 배출해서 나름대로의 좋은 인재를 이렇게 키워서 보내주는 게 참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 그 다음에 사실 이제 예술에 우리가 이제 평택 예술이라고 하면은 예술인들이 이렇게 소규모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잘 융합이 돼서 하나로 이루어지는 이제 평택의 큰 틀에 예술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고 또 문화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유네스코에 등재된 농악이라는 게 있는데 농악 외에는 다른 큰 문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문화 쪽에 좀 관심을 갖고 특히 우리 평택만의 문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이제 앞으로 우리가 지금 약 1년에 한 50만에서 한 60만 정도의 외국 중국 관광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평택항을 통해서 들어오고 있는데 그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거리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농악 외에는. 그러면 중국 관광객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네들이 항에서 내리자마자 버스 타고 여주 아울렛 매장으로 가고 서울 명동으로 가고 그래서 좀 그런 안타까운 현실에 있어서 우리가
이런 문화를 좀 잘 창출해내자. 문화를 창출해내서 그네들이 하루 평택에서 숙박을 하면서 볼거리도 보고 쇼핑도 하고 이런 그 좋은 문화의 거리도 만들고 문화를 좀 이렇게 만들어내자는 그런 그 안을 우리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의원님이 하실 일이 너무 많으시네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마지막 한 말씀 하시고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먼저 이동학 위원장님. 네. 경제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두가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저희 경기도의회 경제과학기술위원회에서는 도민을 잘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저 또한 도의원 될 때 초심 마음을 잃지 않고 우리 1270만 도민을 잘 섬기고요. 맘 놓고 기업 활동할 수 있고 또 그다음에 현장 중심에서 저희가 가슴에 와닿는 그런 발로 뛰는 의정생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시고요. 또 우리 경제과학기술위원회 관심과 성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여위님도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많은 지역 현안 문제도 이제 말씀을 나눴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이 조속히 해결돼서 정말 살기 좋은 평택 그리고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초심 잃지 않고 최선을 다해서 지역 발전은 물론이고 또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미래를 이끌어가는 우리 경기도민의 삶의 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아무튼 시청자 여러분 감사하고요. 시청자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오늘 재선 의원이시고 삼선 의원이시니까 평택하고 경기도에 대해서 박사시잖아요. 앞으로 그 박사 노하우를 지역 발전에 더욱더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 마무리 질까요? 자, 건배 한번 하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건배.